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좋은 소식을 가져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 60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0이라는 나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죠.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60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권위자이자 수천 명의 노년층을 치료해온 김진우 교수의 60세 마음의 재설계라는 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인생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7가지 마음가짐 혁신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60대인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사회적 압박과 의무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비로소 삶의 주도권을 쥐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나요? 무엇이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내면의 관점, 즉 마인드셋의 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60대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진우 교수는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핵심적인 통찰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완성은 노년의 만족감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성공에 대한 굉장히 편협한 정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화목한 가정,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김진우 교수는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노년의 행복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해도 노년에 불행하다면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범하게 살았더라도 노년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이제부터 저는 김진우 교수가 제시한 행복한 노년을 위한 7가지 심리 전략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60대를 앞둔 분들께는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이고, 이미 60대를 넘어선 분들께는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심리 전략은 인생의 완성은 노년의 만족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끊임없는 인내와 절제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참고 견디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제서야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진우 교수는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참고 견디는 습관이 몸에 배면 정작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은퇴 후에도 돈을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 사람은 노년에도 여전히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찾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보거나 평소 관심 있던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주변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 전략은 60대가 버려야 할 7가지 심리적 짐에 관한 것입니다. 김진우 교수는 나는 노년층이 불필요한 심리적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비교,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집착, 불필요한 완벽주의, 이러한 정신적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젊은 세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할까? 라는 생각은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체적 능력이 젊을 때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과 같은 생각은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찾아 앞으로의 삶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100점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70점 정도면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없습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했을 테니 이제는 그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큰 장벽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씩 도전해보세요. 뇌는 사용할수록 활성화됩니다. 여섯째,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건강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천하되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7가지 심리적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심리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김진우 교수는 저축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끝없는 절약 습관은 결국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건강, 경험,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평생 모아온 혹은 퇴직금으로 받은 재산을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아두기만 합니다. 혹시 병이 나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김진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과 불시의 상황을 대비한 금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재산은 지금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돈을 쓰세요. 경험과 추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그 돈으로 만든 소중한 경험과 추억은 평생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행복을 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김 교수는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저축했고 퇴직 후에도 절약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나갔고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를 사거나 여행을 가자는 아내의 제안에 항상 나중에라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남성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많은 경험들을 나중에라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종종 절대안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즐길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세요. 물론 무분별하게 돈을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곳에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다른 분에게는 취미 활동이나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것을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네 번째 심리 전략은 가족관계의 건강한 재정립입니다. 김진우 교수는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 희생은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상호 존중과 적절한 경계 설정이 세대 간 화합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희생은 자녀의 독립심을 해치고 부모에게는 소진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김진우 교수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결정과 삶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해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생각은 관계를 해칠 뿐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나 자녀의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때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지지 네트워크와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진우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강요하지 마세요. 둘째,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 외에도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을 가지세요. 이는 자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셋째,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들과 노년의 계획, 재정 상황, 건강 문제 등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이러한 대화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것과 분리하세요. 자녀의 성취는 그들의 것이고 실패 역시 그들의 경험입니다. 부모로서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저 옆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세요.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자녀들이 보여주는 작은 관심과 사랑에도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그들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임을 인정해 주세요. 이제 다섯 번째 심리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김진우 교수는 완벽한 건강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활력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과도한 의료 의존보다는 신체와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되는 작은 이상 징후들, 이전에는 없던 통증이나 불편함 등이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노년층이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진우 교수는 노년기의 건강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건강 지표를 완벽하게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간의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나 혈압 변동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약물을 복용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김진우 교수는 노년기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정기검진은 중요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치료의 이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비교해 보세요. 둘째, 약물 복용을 최소화하세요. 여러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들이 중복되거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 목록을 한 의사에게 보여주고 정말 필요한 것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불편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의학적 치료 외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마음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명상, 사회적 교류 등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에 대한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현재의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심리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년의 가장 큰 6가지 아쉬움입니다. 김진우 교수는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후회와 아쉬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도전을 포기한 것,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한 것, 이러한 후회를 미리 예방하는 선제적 삶의 태도가 행복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후회는 좋아하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꿈꿨던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후회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와 같은 말을 아끼지 마세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문화가 있지만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일과 성공에 집중하느라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등한시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후회는 도전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취미, 여행, 관계 등에 도전해보세요. 다섯 번째 후회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입니다. 완벽주의, 지나친 자기 비판, 쉬지 않고 일만 한 것 등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휴식과 즐거움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여섯 번째 후회는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작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러한 후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김진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후회를 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리 전략, 행복의 시제는 현재형이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진우 교수는 언젠가 찾아올 평안을 기다리기보다 오늘의 순간을 온전히 맛보라고 조언합니다. 일상 속 감사와 작은 성취감이 쌓여 풍요로운 황혼기를 완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언젠가 미래에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이들이 독립하면 여유로워질 거야. 집을 사면 안정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목표로 삼았던 순간이 와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행복은 계속해서 미래로 미뤄집니다. 김진우 교수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로 이 순간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 mindfulness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감각, 감정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고, 산책을 할 때는 주변의 풍경, 소리, 냄새를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3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날씨, 친구의 전화 한 통 등 일상 속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몰입 경험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활동, 즉 몰입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정원 가꾸기든 악기 연주든 독서든 등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몰입하는 경험은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은 바로 의미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김진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매 순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우 교수가 제시한 행복한 노년을 위한 7가지 심리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실천하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지세요. 노년의 행복은 타고나는 것도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60대, 그 이상의 나이를 맞이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인드셋을 바꾸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진우 교수의 60세 마음의 재설계에서 배울 수 있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7가지 심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심리 전략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 인생의 완성은 노년의 만족감에서 이루어진다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것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이든, 산책을 나가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시간과 활동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음악, 장소, 활동 등을 적어두고 정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60대가 버려야 할 7가지 심리적 짐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불필요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1년 후에도 의미가 있을지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걱정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1530분 정도를 걱정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만 걱정을 하도록 하세요. 다른 시간에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야. 걱정 시간에 생각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걱정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자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매달 즐거움 예산을 설정해 보세요. 이 예산은 순전히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맛있는 식사, 문화생활, 취미 활동 등에 이 예산을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또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곳들, 배우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이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가족 관계의 건강한 재정립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가족 규칙을 정해보세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가져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이러한 열린 대화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 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건강 다이어리를 작성해 보세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 상태도 함께 기록하세요. 어떤 활동이나 음식이 나의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5분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간단한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섯 번째 전략, 노년의 가장 큰 6가지 아쉬움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함을 느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 표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것 시도하기를 해보세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활동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전들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마지막 전략 행복의 시제는 현재형 이다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행복 순간 포착하기를 시도해보세요. 하루 중 행복을 느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세요. 저녁에는 그날 경험한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해보세요.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정원 가꾸기,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등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이러한 활동은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마인드셋과 삶의 방식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김진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마인드셋의 변화와 실천 방법들을 통해 행복감이 크게 향상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이상의 분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각 심리 전략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67세에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갑자기 찾아온 여유와 자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과 손주 돌보기로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김진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박 선생님은 자신이 평생 미뤄두었던 꿈, 바로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갔고 이제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른 노년층을 위한 그림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죠. 그림을 그릴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략. 인생의 완성은 노년의 만족감에서 이루어진다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활동을 만들어냄으로써 노년의 만족감과 행복을 찾은 것이죠. 다음으로 정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회장님은 72세의 전직 기업 경영자로 항상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건강, 재정, 가족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컸습니다. 김진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정 회장님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심리적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완벽주의적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손자들과 놀 때 장난감이 흐트러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일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음의 기술을 배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덜 걱정하고 현재의 순간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전략 60대가 버려야 할 7가지 심리적 짐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통제욕과 완벽주의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65세의 주부로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은퇴 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을 이어갔고 자녀들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라고 권유해도 나중에라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김진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최 여사님은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아온 저축이 실제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조금씩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리조트로의 1박 여행, 그리고 점차 더 먼 곳으로의 여행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플라워 아레인지먼트 클래스에 등록했고 주말마다 남편과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있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평생 모아둔 돈으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전략, 자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노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70세의 전직 의사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고 그들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며 때로는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족 모임에서도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진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이 선생님은 가족 관계의 건강한 경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물어보고 조언을 구할 때만 조언을 제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녀들은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기 시작했고, 가족 대화도 더 편안하고 열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해치고 있었어요.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전략, 가족 관계의 건강한 재정립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가까운 가족 관계를 구축한 것이죠. 이번에는 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68세로 은퇴 후 여러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여러 만성 질환으로 인해 수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매일 건강 지표를 체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치가 변하면 극도로 걱정하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김진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강 선생님은 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건강 지표를 완벽하게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웰빙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하기로 했고, 약물 치료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단,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건강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고민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몸도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전략, 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전반적인 웰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더 균형 잡힌 삶을 찾게 된 것이죠. 다음은 윤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윤 회장님은 75세의 전직 사업가로 성공적인 사업 경력을 쌓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놓쳤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시간, 취미 생활, 친구 관계 등을 사업 성공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김진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윤 회장님은 노년의 가장 큰 후회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친구들과 소중한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 꿈꿨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의 학교 행사와 운동 경기에 참석하며 놓쳤던 가족의 순간들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동력으로 삼아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전략, 노년의 가장 큰 6가지 아쉬움을 예방하는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인정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저 충만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사님은 63세의 주부로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면 여행 가자, 남편이 은퇴하면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와 같이 행복을 항상 미래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와도 또 다른 이유로 행복을 미루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김진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한 여사님은 행복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의 향을 음미하고,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꽃과 나무를 관찰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과 나누는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에 더 머무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그녀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언젠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늘, 이 순간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니 하루하루가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전략 행복의 시제는 현재형 이다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매일의 삶에서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김진우 교수가 제시한 7가지 심리 전략이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격, 환경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큰 변화로 이어나갈 때 진정한 마인드셋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우 교수의 60세 마음의 재설계에서 배울 수 있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7가지 심리 전략과 그 실제 적용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심리적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건강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후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의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진우 교수의 60세 마음의 재설계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60대 이후의 시간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말이죠. 이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60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 자유롭고 진실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각자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가 아름답듯 노년의 지혜와 여유로움 또한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있는 인생의 단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의미 있고 풍요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뒤돌아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불필요한 걱정을 하나 내려놓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하며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 교수의 한마디를 인용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지, 혹은 이미 실천하고 계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행복을 위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60대 이상의 분들, 혹은 그 연령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심리적 통찰을 나누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정을 이어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